안녕하세요. 마포서로 송덕호입니다. 저희 마포 FM이 마포구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았는데요. 내년도 2024년도에 지원금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마포 FM은 공동체 라디오이죠. 네, 이 공동체 라디오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런 FM 라디오 방송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도에 도입된 그런 라디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이면 이제 저희 마포 FM도 20년이 되는 지역의 이제 공동체 라디오 중에서는 대표적인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라디오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도입된 게 시민들의 미디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 매체들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는 바로 그런 시민들의 미디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매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 라디오는 굉장히 지역에 밀착된 정보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재난 시에 지역의 재난 대응을 위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런 공동체 라디오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지지난해에 20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신규로 허가돼서 전국에 2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이나 지역 신문까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는 전국에 한 50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미디어 활동들이 점점점 활발해지고 있고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지원하는 활성화를 위한 그런 조례들도 자치단체 수준에서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9곳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에서 6곳을 포함해서 전국에 22곳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주시에서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최근에 제정하기도 했고요. 광주시에도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가 본회의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마포구는 지원금, 보조금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마포 FM이 너무 왼쪽에 가 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왼쪽에 가 있나요? 글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 눈으로만 보면 왼쪽에 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도 맞지 않은 조치라고 봅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염리동에서 티머니 같이 타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관련해서 청년 365의 조용술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마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11월, 12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들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제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심청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12월 20일 수요일 마포구의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마포구의회에서 심의해왔던 여러 안건을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건데요. 그동안 마포구의회에서는 내년도 마포구 예산안을 심의를 해왔습니다.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 이제 쭉 예산안 심의를 해왔고요. 마포구의 예산안은 총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이 8,413억 정도의 예산안을 마포구가 제안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조정이 될지는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확정과 관련된 본회의의 소식은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예산안뿐만 아니라 마포구에 부의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눈에 띄는 안건은 이제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련된 조례안이 좀 눈에 띄는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도 처리가 되었고요. 마포구 생활문화진흥에 관련된 조례안, 그리고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조례안,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이런 조례안들이 좀 새로 만들어진 조례안이고요. 그 외에 이제 문구를 개정하거나 몇 가지 안들을 개정하거나 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안건 한 50여 건까지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처리되게 됩니다. 24일간 열린 마포구의회 올해 마지막 구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교통수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마포구에 이제 이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큰 사업장들 있잖아요. 그 큰 사업장들에게 이 교통 수요를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매년 서울시에서 이 교통 수요 관리 평가를 거쳐서 수상하는
자치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마포구는 이번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3억 원을 포함해서 징수교부금 약 20억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 중점관리, 시책 추진 및 시정협조, 뭐 이렇게 4개 분야에 16개 지표로 평가를 했고요. 그 중에 마포가 이제 대상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율 98%, 교통수요 프로그램 이행률 99%를 기록을 해서 이 자치구 중에 최고점을 받아서 1위를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마포구는 마포경찰서와 서울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에서 참여했던 올바른 두바퀴차 이용 실천을 위한 레드로드 걷기 캠페인 이런 행사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교통 유발한 거와 이 캠페인 한 번 한 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마포구는 그동안 이제 이 레드로드 차 없는 거리 확대를 하고 구민 자전거 보험에 도입하고 이런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어쨌든 대상 받은 거는 축하드려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2023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성과 공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마포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마을의 마음을 담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마포구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매년 하죠. 그래서 이 사업 지연 사업이라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한 20개 단체를 선정을 했는데 이날 이제 이 공모에 참여한 한 5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공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우수 만들기 사업을 잘 추진하는 이런 단체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진행되어 왔던 마을 만들기 추진경과 주요 사례 발표, 그리고 내가 바라는 마을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마포구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이 공모 사업 하나뿐이 하는 게 없습니다. 그동안 사실 마포구가 이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잘해왔는데 사업은 다 쪼그라들고 지금 이 공모 사업 하나로만 그냥 명명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캠퍼스타운 사업과 관련돼서 이 지역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캠퍼스타운은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지역 안에 있는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대학 안에 이제 그 주변에 혁신 창업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걸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는 홍대, 서강대 이렇게 학교가 있죠. 물론 이제 연대, 이대도 가까이 있는데 연대, 이대, 서강대, 홍대 이 4개의 대학이 어떤 중심이 돼서 지금 이 신촌을 중심으로 해서 캠퍼스타운 사업을 상호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이 캠퍼스타운 지역 협의회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서종옥 홍익대 총장, 이규태 서강대 부단장, 최명진 서울 신용보증재단 마포 지점장, 이태진 홍대
소상공인 상점가 회장 뭐 이렇게 1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요. 올해 성과와 그리고 내년 계획을 서로 공유했고요. 향후 창업 육성과 지역 상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청역에서 타는 냄새가 났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낮 1시경이었는데요. 마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네, 그래서 오후 1시 5분부터 1시 20분 정도까지 이 열차가 마포구청역을 무정차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양방향 모두 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이 차량 18대 인원 73명을 동원해서 현장을 수색을 했는데요. 뭐 특이한 사항이나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20일 저녁에 마포 사회적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마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에서 여는 포럼인데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마포에서 실천하는 기후위기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20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열립니다. 기후위기를 위한 경제학의 저자 김병건 씨가 기후위기가 곧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라는 주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이 백이민족 대표 이광훈 씨가 마포리라고 하는 그런 마포 사회적 경제의 그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그 브랜드와 관련된 사례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포럼 함께 하실 분들은요, 마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역시 마포 사회적 경제 소식인데요. 마포 사회적 경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게라고 하는 이름의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곳에는 마포구에서 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제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검색을 하시면은 같이 가게라고 검색하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마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이 같이 가게 나오니까요.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새해인 다음날 1일 02시 20분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레드로드 R6 뭐 저쪽 당리발전소 가는 저 맨 끝이죠. 네, 그 R6의 무대를 설치하고 무대 설치를 하고 무대 중앙에는 대형 시계탑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운트다운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요. 카운트다운은 11시 55분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플리마켓, 푸드트럭 운행이 되고요. 새해 운세 살펴보기, 새해 소망 메시지 작성 같은 다양한 체험 행사들이 열릴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1월 1일 날은 새해 해돋맞이 행사가 있는데 해돋맞이 행사는 안 하나요? 하겠죠.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피곤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에 4급 승진 인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의 김광현 과장, 투자관리과의 양성주 과장이 4급 승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4급이면 이제 국장급인데요. 바로 이제 국장이 되실 분들이죠. 그리고 5급 과장으로 승진 예정자가 나왔는데요. 감사 담당관의 정명옥 씨, 행정지원과의 신남재 씨를 포함해서 8명이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마포중앙도서관에서 내년 1분기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을 합니다. 네. 오늘 29일까지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죠. 네. 신규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정규 강좌는 음악, 생활체육, 미술공예, 인문, 4차 산업 콘텐츠, 창의력 향상 융합교육 이렇게 총 6개 분야 136개의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전보다 16개 강좌가 더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뭐 색소폰, 클라리넷, 유아, 웹툰 그리기, 글씨 교정 뭐 이런 이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었고요. 강좌는 6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수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을 위해서는요, 사이언스 오픈랩, 그리고 한글 서예 강좌가 신규 개설됐고요. 요가와 라인 댄스도 추가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포중앙도서관 5층 청소년 교육센터를 방문해서 현장 접수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마포구 상생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상생위원회는 각 동마다 지역에서 생긴 민원이나 갈등들을 주민들이 직접 소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위촉직 직원과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있고요. 이분들 그리고 이제 동장, 지원 팀장 한 2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갈등연구소 홍수정 대표가 상생위원회 기능과 역할, 우수사례, 갈등 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 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연미동에서 티머니 같이 타요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 청년 365의 대표 활동가이신 조용술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저야 지역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네.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청년 운동 네. 같이 하면서 재밌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이 청년 365 활동도 여전히 계속 하고 계시네요. 네, 벌써 어느덧 한 13년, 14년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게요. 15년, 거의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15년이 됐으면 정말 오래됐어요. 이제는 네. 청년에서 은퇴할 시간이 됐죠. 그러게요. 이제 네. 청년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후배들이 이제 또 네. 운영하고 그 대부분의 일들은 또 후배들이 하고 그러겠죠.
예, 지금 뭐 빠르게 그렇게 변화되고 있고요. 네. 이 사회 대부분도 예전에 저희가 이제 멘토링 사업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네. 멘티였던 친구들이 지금은 이 사회에 들어와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청년 365 사업 초창기부터 이제 저희랑 인터뷰를 좀 해오셨는데, 네. 지금은 좀 이 사업도 많이 커졌겠어요. 아닙니다. 뭐 다 일이라는 게 네. 그 후원에 이제 제한폭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그래도 예전보다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저소득 가정 아이들 이렇게 멘토링 사업을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공부방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 우리 보면 아파트 말고 골목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공동체 복원하는 운동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저희가 뚜벅이의 사랑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길거리로 나아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그런 교통 프로그램 아니면 이제 이동 그런 복지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청년 정책 연구하면서 세미나 같은 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연미동 지역도 아파트가 네. 많이 들어섰잖아요. 맞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다 아파트고 지금 남아 있는 것도 곧 이제 뭐 개발 예정이고 그래서 그렇죠. 예전하고 좀 사업의 방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시겠어요. 연미동 같은 경우 뭐 예전 이제 한 지역의 거의 절반 정도가 아파트촌으로 다 탈바꿈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도 이제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고 뭐 시기의 문제이지 이제 추진은 다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재개발을 앞둔 지역의 특성상 그 골목길이 그 실제로 정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존재하는 때까지는 우리가 좀 그러한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팀원이 같이 타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우선은 그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라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 예전에 제가 그 마포를 관통하는 버스 중에 7016 버스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상암동을 지나서 저 공덕동까지 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 버스를 제가 이제 쭉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좀 이제 허름한 옷을 입은 어르신이셨어요. 예. 그 어르신이 버스를 타는데 그 전철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렇게 탈 수 있게끔 그 카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접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돼가지고 그 돈은 없고 버스는 타야 되겠고 네. 그 기사님하고 좀 실랑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이동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그 우리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을 좀 이제 둘러봤더니 어린이 청소년들 중에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의외로 교통비 때문에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뭐 어르신들은 제가 이제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말할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싶어서 쭉 찾아보다 보니 팀원이의 이러한 공모를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간절히 이게 부탁을 드렸죠. 드렸는데 팀원이에서 또 이제 감사하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제 넓게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그 분들까지 좀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서 그 첫 번째로 그 마포구 연미동에서 그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그 주민센터와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복지나 이런 쪽은 주민센터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쪽을 건드려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친구들이 벌써 많이 모집이 됐어요. 몇십 명이 모집이 돼서 같이 봉사자로 참여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화기행기까지 써가면서 그 이러한 그 공동체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재미있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통 약자들에게 이 팀원이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인가요?
그 교통카드도 지급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카페거리면 카페거리, 예. 아니면 뭐 박물관이면 박물관, 문화거리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좀 예. 이동이 좀 더 자유로운 친구들은 그런 쪽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 카드를 갖고 아, 같이 그렇죠. 모여서 팀원으로 그 이제 체험도 들어갈 하고, 수 있으니까. 네, 자기들끼리 이제 그 카드 뉴스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면서 서로 간에 이제 교섭이 없던 친구들이 네.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같이 이어지고 있죠. 단순하게 카드만 주는 게 아니라 네네. 카드를 갖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카드에 거기에 이제 교통비가 들어가는 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쓰기도 하고 서울에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이제 공공문화시설에 그 결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비용을 뭐 편의점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편의점도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 네. 네네.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군요. 네, 뭐 일종의 이제 그런 부분이고, 네. 그게 가치 타유잖아요. 프로젝트 이름이. 예. 가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 복원이라는 의미,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네. 타유라는 거는 일종의 수단인 거죠. 그걸 위한. 네. 그래가지고 네. 팀원이의 카드는 그들이 공동체로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인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 팀원이 교통카드 지원이라는 촉매제를 통해서 예. 그들이 그 같이 보듬고 이웃과 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요즘 그 버스 교통비도 1,500원이잖아요. 네. 1,500원이니까 네. 사실 청소년들이나 수익이 이제 많지 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 비용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에 한 3-4번 정도 누구 만난 다음에 3-4번 정도 타야 되는데 거의 10,000원 돈이에요. 맞아요. 네. 네. 요즘은 예전처럼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차를 이제 갈아타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이 교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비 때문에 식사를 안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편의점에서 간단식으로 간편식으로 먹기도 하고 이러죠. 네. 그래서 사실 교통 약자들에게는 이 교통비가 너무 부담이 되어서 그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덜어주자. 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그 이동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 되면은 안 나가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안 나가죠. 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동의 자유라는 거는 굉장히 그 사회를 지탱하는 되게 중요한 잣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저희 법인 자체가 이제 운영하는 사업들 자체가 어떻게든 이제 밖으로 나오셔라. 하는 게 이제 골목길 사업도 그렇고 뭐 이제 이번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그 교통 프로그램, 이 교통 프로젝트도 그렇고 전부 다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나와야 어려움도 호소하고 나와야 그 사람들한테 같이 어울려가지고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전달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뭐 그런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일단 나오시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에 그 가치타협 프로젝트가 청소년 어린이 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뭐 청년 노인 편 뭐 이렇게 더 확대될 그런 계획이신가요? 지금 청년편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요. 청년편은 이미 지금 진행을 해서 벌써 4차까지 진행을 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뭐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라 이번 주는 쉬고 뭐 다음 주엔 또 어떤 친구들은 국립박물관을 점령하러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내년에 조금 날이 풀리면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은 염리동에서만 하고 있고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염리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 전체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염리동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하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복지 쪽에 도움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하고 이제 협약하는 차원으로 이제 염리동을 진행을 했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영리동에만 국한된 사업은 아니고 마포를 중심으로 네. 사업을 그 일대로 하고 있죠. 뭐 바로 옆에 있는 아현동에서도 우리도 뭐 다른 또 구에서 우리 구도 뭐 이렇게 하면은 사업이 그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요. 그 뭐 재정만 허락한다면요, 네. 뭐 이런 사업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티머니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교통카드의 제일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예. 그런 곳이 이렇게 사회적 환원의 차원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저는 넓히는 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 가츠타이어, 티머니 가츠타이어 프로젝트로 우리 사회 이제 이 교통 약자분들, 네, 이런 분들이 네. 좀 사회와 좀 더 많이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안들이 좀 모색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그 마치고 또 뭐 기회 되면 또 저희가 신년에 한번 또 뵙기로 하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요즘 어느 순간부터 지역에 이제 공동체 운동들이 많이 사라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공동체 운동이라는 게 단순하게 재정이 있어서 이렇게 무조건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크든 작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우리가 이제 뭐 재정이 아니어도 같이 함께하면서 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동체 운동이 좀 불씨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공동체 운동이 더 절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도. 네. 자,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교통 약자들의 이 공동체 활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모양이 아닌 진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좀 마포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 365의 대표 활동가이신 조용술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2부에서는 마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영건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자,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가 부릅니다.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넌 말이 없었지만 그런 말이 있어 그런 마음이 있어 말하진 않았지 위로가 되기를 이런 말은 왠지 너를 그냥 지나쳐 버릴 것 같아서 정작 힘겨운 날에 우리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을 하지 정말 하고 싶었던 말도 난 할 수 없지만 사랑한다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을 하지. 정말 알고 싶었던 말도 난 할 수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니. 깊은 어둠에 빠져 있어.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니.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니.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MHz.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포에 마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죠. 네. 올해 1년이 또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뭐 그동안 저희가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관련된 소식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조영건 센터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한 해가 또 지났네요. 네. 예.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이게 지금 1년짜리 위탁 사업이잖아요. 예, 1년짜리를 지금 이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그 위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치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우수 평가를. 우수 평가. 네. 예, 예. 그러면 또 위탁을 또 응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아마 내년 초에 그 과정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계속 1년짜리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 저희도 뭐 하고 싶은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여의치가 않네요. 이게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예. 사실 이제 의회에서 그리고 이제 구 행정부에서 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데 이거 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예산이 저희가 시작할 단계는 100% 12로 출발했는데 네. 지금 12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구비가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매칭 비율이 이제 그 내후년이죠. 내후년에는 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좀 정리되면 스탑 기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이게 이제 자치구의 일이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을 부담해라. 뭐 이런 방안으로 지금 자치구로 자꾸 예산을 이제 떠넘기고 있고 자치구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뭐 약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사업을 좀 떠받쳐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약간 위상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노동자들 그 자치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황과 관계 없이 좀 이 센터가 안정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예, 일정 정도는 이제 시에서 이제 그 책임이 있고 하고 이제 구와 시가 이제 좀 그 비율을 좀 적절하게 좀 맞춰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보니까 송년회 하셨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제 해마다 그 저희 센터 그 성과 공유회 겸해서 노동자 송년회라는 이름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치러졌어요? 올해는 뭐 그 여성 동행센터 대흥동에 있는 거기에서 치렀고요. 예. 그동안 저희 그 사업했던 여러 노동자분들 모시고 잘 진행됐습니다. 네. 사실 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이제 주요한 뭐 참가자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네. 사실 그분들은 뭐 이렇게 송년회다 이런 거 잘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동자 송년회 하면 올해 노동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경비 노동자분 그 협회 이제 대표진이 했고 올해는 이제 라이더 중에서 그 마포 희망나눔과 함께 이제 매달 한 번 이제 어르신 반찬 봉사활동을 봉사활동 하시죠. 네.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올해 노동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소식도 전하고 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또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상도 주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도 같이 나누고 이랬네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올해 이제 저희 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을 쭉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올해 가장 이제 좋았던 잘했다 이런 활동을 이제 뽑는데 그래서 그래요. 예, 올해는 그 청소 노동자 이제 그 실태 조사한 거 이용 실태 조사. 네. 예. 거기에 올해는 이제 활동으로는 가장 이제 잘한 활동으로 그 참여자분들은 이제 선정을 좀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지난달 말 11월 24일 날 그 발표회가 있었더라고요. 실태조사 발표회. 예, 저희가 9월, 10월 이렇게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고, 지난달 말에 이제 발표회는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실태조사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분명히 이게 청소 노동자들이라서 이 저임금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요. 네, 정확한 말씀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특히 그 주대는 이제 아파트 청소 노동자 중심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고령 여성 고령 노동자, 두 번째는 이제 저임금, 세 번째는 열악한 환경. 이 세 가지가 정말 악순환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이거 이런 예상은 왜 틀리질 않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면은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일반 빌딩이나 이런 데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또 예상도 좀 드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비교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 청소 노동자를 주요하게는 했고 비교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공공시설 있잖아요. 네네. 공공시설에 있는 이제 청소 노동자분들하고 그다음에 대학 홍익대학교 거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해서 좀 비교를 했는데 공공시설이어서 그런지 이제 공공시설 분의 그 환경이 이 세 집단 중에서는 제일 좋았고요. 좀 더 나아요? 예, 좀 더 나았고. 다행이네요. 이를테면 여기는 이제 그 정규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정년까지 계약도 보장되고 이런 거니까 그중 제일 낫고 그다음이 학교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제일 안 좋았고요. 물론 이제 이 셋 중에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자면 단순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주택이면 이제 아파트인데 아파트라서 네. 주민들과의 그래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 네, 그렇진 않고 네. 이게 보니까는 청소도 이제 이를테면 뭐 60대, 50대 네. 이렇게 좀 그나마 좀 이렇게 그 좀 젊은 층 분들은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하시다가 더 거기서 일을 못 하게 될 할 수 없는 분들. 네. 뭐 이를테면 연령이 60대 후반에서 네, 70대 심지어 80대까지 80대까지요? 예. 일을 그런 분들이 이제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파트 청소 일이 이제 이를테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분들도 네. 그 인생의 제일 마지막 종착 노동이었던 것 같고 이제 아파트 청소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공시설이나 대학교 일반 빌딩 이런 데서 청소 노동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이제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이제 아파트군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환경은 더 열악하고 더 안 좋고 급여도 임금도 제일 낮고 이렇게. 네네. 이게 참 이 아무리 아파트이고 뭐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은 노동일 텐데 말이에요. 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아파트라는 게 사실은 이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개인 차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되게 좋은 주거 환경으로 이제 보통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자들의 환경은 참. 가장 열악한. 네,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은 쾌적하지 않은 그런 그렇죠. 업무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로열층 뭐 이렇게 하면은 높은 곳에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들. 네네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데 청소 노동자분들은 다 지하에 계세요. 네. 어디나 이게 다 똑같아요. 청소 노동자분들 지하 아니면 계단 밑 뭐 아니면 화장실 참. 네.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고 역설적이고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럴 수 또 있지만은 올해 이제 8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이제 2명 이상 상시근로 하게 되면 그 휴게시설 설치 기준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항상 온도가 적정한 온도여야 되고 습도, 조명, 창문 통해서 환기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이제 법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거에 충족이 안 되고 있고 법은 말 그대로 이제 조문 속에 있는 법일 뿐 현실적으로는 전혀 이제 이게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법이 아직 이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지키려고 있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네.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안 되는 곳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최소한 최저임금은 이제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그 정도 최저임금은 지켜질 수 있도록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좀 다 됐는데 뭐 사실 올해 마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체
기금 또 조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 얘기를 예. 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뭐 시간 되면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고 그러시죠. 예, 예, 오늘 예. 못한 얘기 좀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 마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편에는 특집편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노동자, 청소 노동자 실태 조사를 했네요. 네. 고령의 저임금의 열악한 환경. 네. 참, 그 노동자의 노고에 맞는, 그러한 대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포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조영건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눈이 오고 날이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빙판 조심하시고, 네. 날씨